네, 이화영입니다. 전략부터 종목까지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저희가 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다소 마지막까지 양지수가 나란히 밀리면서 아쉬운 8월이지 않을까 생각 들었는데요. 이렇게 지루하고 밋밋한 장 속 안에서 또 시원한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가장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과 아우가 오늘 함께 울상을 지었습니다. 양지수 보시다시피 나란히 밀렸고요. 사실 시장에서 오늘 명확한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사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요. 저희 올해 상반기에 조방원 섹터가 잘 갔죠. 소위 말해서 조선, 방산, 원전들. 그런데 너무 오르다 보니 일단은 지금 현재는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 조방원을 대체할 만한 후보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횡보하는 장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0.32% 빠지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동시호가 구간에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3,186포인트 선에서 오늘 문을 닫았고요. 전강 후약의 흐름이 펼쳐졌는데 코스닥도 비슷한 패턴으로 장이 흘러갔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왔어요. 코스닥 오늘 0.19%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아쉽긴 하네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8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796포인트 선에서 문을 닫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수급은 어땠을지 만나보죠. 앞서 지수의 그 흘러가는 패턴이 오늘 양시장이 좀 비슷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뿐만 아니라 오늘 수급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거래소에서 개인과 기관 쪽 오늘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 기타 법인 쪽에서 오늘 매수 우위 보였어요. 외국인만 나홀로 팔자세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죠. 개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 우위 나타났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이쪽에서도 팔았습니다. 500억 원 가까운 물량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저희 마스터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간략하게 가져볼게요. 오늘은 시황마스터 맥스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10시 방송은 아닌데요. 어제 맥스 대표 방송을 챙겨보다가 9시 방송에서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종목을 하나 공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목이 10% 이상 상승세가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정말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든든한 수익을 챙겨줬다라는 이야기로도 풀이가 되겠죠. 오늘도 그런 종목 공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나 정말 빨리빨리 K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맥스 대표와 50분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역시나 조금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죠. 화면 우측 하단에 탁스 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지금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오셔서 수익 빨리빨리 든든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맥스 대표 소개까지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월장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이분과 함께 시황 정리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맥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8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좀 다들 조금 지치셨을 거예요. 지치셨을 텐데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둘째치더라도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말 따라가느라 진땀을 뺐는데요. 오늘 장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스터님.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 조선만 주식이냐. 다른 섹터들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밋밋하고 재미도 없거든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솔직히 한 말로 좀 제대로 못 봤어요. 예. 네. 의미도 없고 솔직히 맞죠. 우리가 전형적인 금요일장이 또 연출이 되다 보니까 뭐 예. 계속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런 소식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들려오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도 우리가 9시 반에 발표가 되었던 PC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펼쳐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지표 발표들, 우리가 PC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의 추가적인 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미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이제 급등세를 약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장중에 프리장에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공격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밝혀지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 본장 가서도 충분히 뭐 증시를 상방으로 좀 일으킬 재료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방향성이 과연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봉상 지수 일봉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뭐 실질적으로 8월 달 들어와서 이 박스만 치고 거의 차트를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이런 박스권 내에서 좀 탈출을 하려고 한다, 이게 돌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좀 무색한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경제사절단에 가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더 크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제 조금 확정적으로 돈이 이렇게 밝혀진 투자 금액이라든지 어떤 계획서가 밝혀진 조선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이게 테마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진 않겠죠. 물론 이제 하반기나 내년 뭐 후년을 보더라도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은 있지만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런 순환매 테마가 조금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 또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 이제 공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수익도 챙기시고, 그리고 기존에 물려 있는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이다 보니까 뭐 크게 물려 있는 종목들은 없더라도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내 종목의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몇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재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이 상승의 힘을 좀 보여준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뭐 꾸준히 시장 정보를 살펴드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뭐 견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신망 내에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적인 정보 받고 싶다 하시면은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정보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경계감이 짙다 보니 투자하고 대응하기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맥스 마스터님, 그러면 9월은 조금 괜찮을까요? 그건 뭐 모르죠. 예.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왜냐 그러면은 자 뭐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올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하긴.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은 첫 단추부터 좀 잘못이 되었어요. 음. 우리가 8월 1일 날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뭐 그런 우리 국내적인 이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고서가 좀 쇼크를 기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시작부터 안 좋았다. 근데 우리가 증시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거의 8월 달 시작한 지점 근처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더불어 하다가 결국에는 그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포지션을 유지를 했는데 종목들의 주가가 안 올랐냐? 그건 또 아니죠.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죠.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안 좋다.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핑계 댈 필요 없고 우리는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테마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내가 어떤 종목으로 이제 남은 하반기 수익을 좀 든든하게 챙겨볼 수 있을지 그런 전략 부분 통신망 안에서 저희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 통해서 찍고 들어오셔서 9월장 이번에는 수익 제대로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장 이야기 먼저 여쭤봤고요. 종목별로 압축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HJ중공업 만나볼게요. 화면도 함께 참고해서 같이 보시죠. 네, 조선주. 역시 조선주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조선 기자재까지 가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예.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혼잣말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저한테 묻는 건지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조선 뭐 대부분 좀 무거운 종목들도 그렇고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 또한 그렇고 이제 뭐 기자재 종목들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일단 뭐 조선 산업 자체가 우리 뭐 경제사절단이 가서 또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어떤 돈이 어떻게 이제 산업에 흘러 들어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뭐 많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연출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던 기관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8월 달 들어와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조선 관련주들은 오히려 또 상승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거의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관련주도 보시면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8월 저점부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20%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고 그런 이슈들이 등장을 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다만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조선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월봉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의 그런 영광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100%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의 그런 막 영광스러운 그런 시절에 비하면 아직도 저점이에요. 지금 다만 우리가 조선의 잃어버린 10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 분위기가 과거 우리 조선업이 굉장히 활황일 때보다 못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산업 자체 우리가 뭐 수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근데 다만 여기서 계속 눌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가 이제 발주를 하는 그런 이제 선박 발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미국과 협력을 하고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영광을 뛰어넘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100% 올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겁낼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눌렸을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되죠. 주식은 결국에는 싸게 사서 우리가 비쌀 때 파는 건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면 좋잖아요. 저렴하게 사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계속 조선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나만 또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2차 전지 한 2년 3년 전에 움직일 때 뒤늦게 탑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꼴이 날 수 있어요. 그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라든지 주가 움직임을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대응하셔도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수익이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 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나 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최대 이제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다만 오늘 종가가 계속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니까 지금 당장 공략할 필요 없다. 놓치면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유리한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 파악까지 함께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정말 중소형주의 강세장인 건지 기자재 쪽으로 훈풍이 제대로 불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방금 HJ중공업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뭐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시세가 나왔던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진중공업 있겠고요. 뭐 하나엔진, XTS 엔진도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조선 기자재 쪽에서 탑픽은 좀 어떤 종목으로 가져갈까요? 우리가 이제 탑픽으로 이미 수익도 본 종목이 있어요. 현대임스라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을 제가 진짜 여러 번 공략을 했어요. 여러 번 공략을 했고 충분히 공략을 할 때마다 뭐 한 30%, 40% 이렇게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 당장의 수혜주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고점을 좀 돌파를 한 흐름이야. 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하게 달았어요. 2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담아가지고 지금 가격이 27,000원이거든요. 이미 네. 30% 이상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오른쪽 위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일 건데 내가 이 캔들 하나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흔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종목명이 뭐였죠? 현대임스요. 현대엠스요? 힘스. 현대임스. 제가 들으면서 약간 발음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다는 쪽으로 현대힘스 함께 짚어주셨고요. 관련한 자세한 가격 전략 저희가 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미 수익을 한번 보셨고 정말 방송적으로는 완벽하신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 쪽에 여쭤봤는데 수익 내신 종목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역시나 한 번 수익이 어렵다고 해도 두 번째 수익은 점점 더 쉬워지죠. 더 많은 추가적인 우상향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신망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볼게요. 알테오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파란불이 가득했는데요. 이 종목만 상승불을 켰더라고요. 그런데도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봤을 때 알테오젠이 한 5% 정도 오르면요. 지수를 한 2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밀리긴 했지만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 자체를 조금 방어는 해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국 증권사에서 호평이 있기도 했어요. 알테오젠 어떻게 볼까요? 좀 지금 올라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정신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뭐 고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예. 뭐 일단은 외국 증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솔직히 뭐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입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보이고 조금 이제 본질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이전 상장을 좀 추진한다 이런 소식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 대표이사라든지 계속 이제 2대 주주가 지금 경영진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좀 준비를 하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큰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개발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미래의 주가 성장성을 좀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렇게 시총을 좀 무거운 종목이 되었고 뭐 거래량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 그 가격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주식 그 가격이 세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는 좀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조금 상승을 해준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이 만약에 이 종목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버텨주니까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지수는 조금 더 약하게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아나운서님 지금 물어보신 게 결국은 지금 올라타도 되냐?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올라타도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건데 차트상으로 우리가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이 44만 원 정도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했거든요. 연출을 했는데 자 이런 44만 원 구간들에서 좀 그 저항을 맞고 지금 또 7월 중순쯤에 보시면은 50만 8천 원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거기서 지금 살짝 무너졌어요. 살짝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저항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어차피 뭐 시총이 무겁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의 뭐 주목도 시장이 원하는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갖춰진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돌파를 한다. 지금 이런 자리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조금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 이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올라갈 때 저항을 맞은 부분들을 조금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 이 선에서 계속 비비는 모습이죠. 과거에 저항과 지지 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비비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만약 여기서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높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격들까지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5만 원 정도부터 여러분들 다시금 좀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또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35만 원 가격 라인을 잘 돌파력을 테스트를 하는지 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수출 쪽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알보리펩, 알테오젠, 보르노일,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까지 있습니다. 기술 수출 쪽으로 제약바이오를 시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종목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가지 종목이 뭐예요? 알테오젠, 보르노일,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볼까요? 근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이제 그런 끼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끼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조금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끼를 보여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고 지금 뭐 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 시세를 보니까요. 오늘 조금 밀렸네요. 30만 9,500원 종가였거든요. 장중에 35만 9천 원까지 찍고 내려와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좀 돌파력을 어느 가격 지지 라인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어차피 계속 고점에서 이 종목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돌파력을 테스트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디에서 지지력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어디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자리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오히려 어차피 이렇게 좀 빠졌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기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에서 확실하게 단기 편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펩트론까지 해서 약간의 전략 함께 얻어봤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마스터님 저희 팍스 통신방 들어오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면서요? 저는 항상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웬만하면은 좀 가이드를 좀 장세하게 짚어드려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충분히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에 관계없이요. 궁금한 부분들 모두 통신망 안에서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나 종목이 더 남았습니다. PSK 만나보도록 할게요. 앞서 오프닝 때 제가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 이 종목 공략주였어요. 그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수익을 또 냈고 상승률로 증명을 한 만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따라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좋게 바라봐야죠. 아, 네. 좋게. 제가 이제 어제 일부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100억이 1부, 2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어제 일부 방송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온 마스터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터픽인데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들은 제가 이따가 뭐 방송에서 굉장히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지금 준비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한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저 PSK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어느 정도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조금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오늘 갭을 좀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합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통합시장에서는 조금 1% 정도 갭을 띄우고 상승을 했지만은 우리 KRX장 이런 부분들에서는 갭을 좀 상당히 띄우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갭을 한 5%, 6%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있어요. 말씀드린 가격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시면 다시 담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절대 버려두고 가지 않을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려줬고 물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건식 공정에서 그 웨이퍼 공정 중에서 이제 드라이 스트립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자체를 40%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니까 결국 이 PSK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그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였거든요. 잘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셨고, 근데 여기에서 경쟁자까지 미국이 지금 제거를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저도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죠. 어제 들어왔을 때는 뭐 미국이 뭐 제재를 한다 이런 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TSMC에서 뭐 반도체 장비들을 중국산 이제 기업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산업의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상황, 시장 상황들이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산업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종목 하나하나의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결국에 지금 시장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만 아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은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종목조차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가 안 담아 놓더라도 보름 한 달이 걸리더라도 진입 기회를 안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진입 기회를 우리가 또다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무조건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급한 마음만 버려놓으시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요,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PSK뿐만 아니라 뭐 이수페타시스도 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봤을 때 거의 바닥에서 2배 이상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좀 기다리는 전략을 짜기보다는 반도체 소부장단을 좀 더 시선을 옮겨보는 게 조금 더 재미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가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뭐 대형주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하잖아요. 예. 둔하기 때문에 좀 지루합니다. 뭐 올라가든 이제 하락을 하든 뭐 그렇게 많이 때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테일러 공장이에요. 삼성이 이제 테일러 공장들이 결국에는 11월에 이제 기본적인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주를 할 거예요. 그런 이제 기대감들로 인해서 뭐 원익 IPS라든지 오늘 이제 PS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항상 우리가 주가는 선 반영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미국에서 발주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발주를 시킬 것이다. 너희 어차피 나중에 테일러 공장 건설되면은 발주를 시킬 필요밖에 없잖아라고 그런 기대감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들을 우리는 당연히 잘 이용을 해야겠죠. 이런 기대감들로 어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탑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력적이네요.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멘텀도 있고요. 시선 옮겨가도 괜찮다 말씀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이 소부장단이 없다고 하면 조금은 보충을 하셔서 9월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역시나 상황과 또 여건에 맞게 개인적인 전략, 또 가격 전략은 통신망 안에서도 함께 짚어드리니까요. 찍고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3가지 종목까지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든든한 발판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3부도 함께 따라와 보시죠. 네, 시장을 짚을 때 함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시장에서 명확한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 다소 아쉬운 게 상반기에 주도주 조방원이 너무 잘 갔는데 하반기에는 조방원만큼 잘 가는 뭔가 뚜렷하고 강한 재료를 가진 섹터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 많은 기대 바랄게요. 맥스마스터님, 저희 네. 오늘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2글자로 시작하는 게 키워드일까요? 두 글자가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정상 아니에요? 두 글자로 시작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오늘 2글자 키워드인가요? 네,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두 글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상반기로 조방원이 좀 이끌었어요. 상반기로 예. 조방원이 이끌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화요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네. 한번 했는데 왜 또 하세요? 제가 오늘 절대 귀찮아서 여러분들 재료 뭐 이거를 다시 한번 갖고 왔다라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만큼 우리가 하반기에서는 정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로봇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결국 이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그 기능을 가진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 뭐 무엇인가 스스로 좀 작업을 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청소기도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거 스스로 하니까 결국 로봇 청소기라고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사람과 유사한 모습으로 뭔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로봇을 좀 큰 틀로 나누면은 제조용 로봇, 산업 현장에서 이제 그 활용이 되는 제조용 로봇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일, 뭐 아니면은 화재 현장에서 우리가 뭐 로봇을 좀 투입을 해서 불이 어디에서 났는지, 그리고 이제 발화 지점을 좀 포착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개인용 로봇,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더 큰 기술 발전을 조금 이뤄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 자, 전문 로봇, 결국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대에서 과연 어떤 로봇들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해서 몸이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뭐 챗 GPT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클라우드 속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속에서만 우리가 존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피지컬 AI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기까지 하는 그런 로봇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은 센서라든지 물리적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환경을 좀 인식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직접 행동을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굉장히 똑똑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인공지능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기업들 그리고 정책 주무부처 기관들이 이런 정책들과 어떤 이제 피지컬 인공지능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을 위한 이런 이제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관심이 가지는 곳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 시장 자체만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굉장히 2032년 되면은 굉장히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폭발적 성장이 가능한 이유,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4조 원, 5조 원대 규모에서 2032년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집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4조에서 거의 70조 가까이 상승하면은 15배, 14배, 15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과연 그때까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입,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빅테크 기업,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는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젠슨런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 AI 로봇 시장이 거의 이제 한 5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경이라고 하죠. 7경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CS2025에서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선언한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인공지능도 지금 충분히 잘 가고 있는데 다음 미래 먹거리로 이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옴니버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든지 우리 현생으로 조금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거의 글로벌 증시에서 전임무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자,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결국 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다음으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이 까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까였는데 결국 그게 현실화가 됐잖아요.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기업들이 다음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로봇으로 찍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로보틱스 관련 최신 이제 칩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로봇의 두뇌라고 불리는 이런 칩들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차량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 엔비디아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한 이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요. 자, 노란 봉투법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노란 봉투법이 이제 국회가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도 지금 줄이고 또 위험 회피를 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존재를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런 다음 이슈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봐서는 안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뭐 조선업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업계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IT 업계 뭐 이런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이후에 경쟁이 굉장히 그 갈등 자체가 심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더라도 거의 70% 가까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에 이런 갈등들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보면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늘릴 거라는 기대감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우리가 로봇 충분히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주고, 자, 경제사절단에서 지금 딱히 나온 게 조선 관련해서 추가적인 투자 금액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대에서 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 50억 달러 대부분 로봇에 배정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다가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자, 이런 공장 신설로 인해 로봇 생산의 허브를 좀 구축을 하면서 로봇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에서도 지금 그만큼 오히려 차량보다 더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은 당연히 주가들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뭐 특히나 삼성 관련된 뭐 레모 로보틱스, 그리고 SB 시스템, 원희골딩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로봇에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어떤 이제 로봇을 개발을 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로보티즈처럼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로봇개 하면은 관절이 몇 개 안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이 되면, 여러분들 손가락 마디마디 움직이는 거 보셨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다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로봇개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소량의 부품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이 될수록 더 많이 생산이 될수록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관련해서 볼 때는 항상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요. 자, 특히나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로보티즈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다만 최근에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제인데,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개발을 해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어요. 어제 시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는데, 자, 근데 다만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상승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보티즈가 유상증자를 해서 어떤 사업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오늘 좀 또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로봇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뭐 노란 봉투법 이후에 이렇게 크게 좀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아까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성장성을 보면은 충분히 더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그게 바로 로봇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시장 점점 커지고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 힌트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하나 로봇에서 볼 때 부품을 만드는 곳인지도 꼭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오늘 체크 포인트 될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맥스 마스터랑 저하고 함께 진행을 할 때 강의 끝나고 마스터피 종목 시간이 있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오늘 강의 로봇이었는데 오늘 종목은 로봇 섹터 안에서 관련주인가요? 하고 항상 물어보면 그럼 실컷 로봇 이야기해놓고 다른 데서 가져와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여쭤보려고요. 맥스 마스터님, 오늘은 로봇 관련주인가요? 네,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맞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종목 왜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도 부품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된다. 어떤 로봇들이 발전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수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주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제어를 하는 그런 장치들을 제품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제 로봇 모션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션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이런 이제 자세들을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당연히 이 제품군들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 기업에다가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자, 이 기업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저는 승률이 있다라고 봐요. 승률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 최소형 4축 드라이브 그리고 국내 최초 정전 영양식 엔코더를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최계 최소형 4축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물류 OHT 라인에 이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스마트 튜닝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기술력들을 강하게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장이 가능한 피지컬 AI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구축을 하는 기업이고, 자, 인공지능 제어 기술을 범용 API로 개발을 해서 타사 드라이브 그리고 컨트롤러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 기업들이 이런 것을 원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 이 기업은 다 맞춰줄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다 맞춰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든지 여러분들 유일하게 보유를 하는 이런 기술들, 물론 이제 뭐 추가적인 기업들이나 충분히 따라올 후발주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 안정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런 기술력들은 이 기업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이 종목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까지 조금 바로 보시면요.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이쁜데 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 장기 이평선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상승을 하긴 했는데 자, 이런 자리들조차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저점과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는,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들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지금 이것을 계속 두드린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두드렸죠. 1번적으로. 자, 2차, 3차, 4차. 요번이 5번째 방문이에요. 5번째 놓고 하면은 여러분들 10번 찍어서 안 쓰러지는 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5번째 두드리고 있고 충분히 돌파하고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대응 방법들은 통신망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정말 받았고요. 그렇다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워낙 재료 좋고 모멘텀 좋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 통해서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모든 것들 단독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참고 자료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